김영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는 30초도 깁니다. 15초 동안 자기소개 및 어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울시 의회 정책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닉네임이 많이 좀 붙었는데요. 용산의 이수신 김영호, 또 용산의 용과 호랑이 김영호, 소상공인의 대부 김영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거 맞죠? 맞습니다. 아, 뭐 닉네임이 많으세요. 예, 아니 뭐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예. 믿음이 갑니다. 용산의 이순신 예. 우리 김용호 의원님 제가 이력을 쭉 살펴봤습니다. 대기업 건설사에서 15년 계셨고요. 그 경험을 또 바탕으로 개발 전문가로 또 활동을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건설사 중역이실 때도 소상공인들의 또 어려움을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면서요. 네, 지역에서는 이제 특히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정말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예, 그런 시기에 소상공인과 또 우리 소기업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하고 또 실제로 이제 좀 뛰어다니고 또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소기업 소상공인 용산구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또 제가 맡았습니다. 또 서울시 또 연합회 감사라는 직책을 맡아서 예. 또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 뛰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경험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소상공인 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 지금은 좀 약간 잊은 듯 하지만 3, 4년 전만 해도 얼마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예, 대부분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우리 소상공인 회원님 중에 한 분은 네. 이제 연세가 한 70 조금 못 되시는데 네. 이분이 소원이 뭔가 했더니 반지하에서 이제 1층으로 아. 올라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예. 이게 이제 또 서울시에서 그런 분을 위해서 이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이제 전세 자금을 1억 천 정도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거기에 이제 신청해서 이분이 당첨은 됐는데 이제 보증보험에서 이제 그 1억 1천만 원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네. 650만 원 정도의 보증 수수료가 이제 있는데 아. 그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이분이 코로나 전에 1천만 원 정도의 그 대출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이자는 좀 셌지만은 달달이 이제 이자와 원금을 잘 갚아 나가다가 이게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 와서 터지니까. 이제 이자를 못 갚은 상황이 생긴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결국은 신용 불량자가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그 대부업체에 제가 간곡히 이야기해서 이만저만 해서 제가 가진 건 내가 600만 원밖에 없는데 도와줄 수 없느냐 했더니 모든 빚을 가면 변제해 주겠다. 와. 너무 감동이네요. 자비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천만 원을 융자를 받게 됐습니다. 예, 그 2천만 원 가지고 이분이 제2의 인생을 사시게 된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의원님은 조용히 자기 자랑을 잘하시네. 아니 교수님이 혹시 이 얘기 들으시고 뭐 따뜻하세요. 따뜻하세요. 참 우리 사회가 뭐 이렇게 따뜻한 배려가 있다면 네.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네. 용기를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또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도와서 도와드려야죠. 성장시킬 것이냐. 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숙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어떤 디테일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다들 힘들어하시니까요. 정부에서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 때 무슨 버팀목 자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지원하는 게 굉장히 참 소상공인한테는 큰 힘이 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이 어려울 때지만은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네,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어떤 걸 했냐면은 네. 키키스타라고 하는 그 방송국에서 네. 1인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그 교육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이제 특화 사업으로 네. 소상공인을 위해서 연결을 해서 네. 한 200분 정도를 모시고 1인 미디어
플랫폼에 관련된 그 방송을 해보니까 아, 그래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네. 마케팅, 그렇죠. 홍보 네. 이런 게 가장 취약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제 핀셋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핀셋이요? 예, 핀셋 이제 딱 집어서. 딱 찍어서 찍어서. 예, 예. 어.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그 기준에 들어오면은 그런 기업은 찾아내는 서비스를 해서 그분들하고 상담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참 우울하다.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들을 겪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런 마음을 조금 도닥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11월 5일 날 네. 이제 그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모르시죠? 11월 5일이요. 11월 5일 모르죠? 무슨 모르죠? 날이죠?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아.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1억을 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우리가 극복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 기념해서 더더욱 한번 힘을 내고 길을 한번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11월 5일 소상공인 날을 서울시에서 특별히 페스티벌을 동대문 DDP에서 와. 개최합니다. 와, 박수 박수. 네. 자, 지금 이제 소상공인의 권익과 그리고 문제 해결에 앞장선 이 김용호 의원님께서 들고 나오신 조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소방 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조례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화재 예방에 관한 네. 조례였습니다. 자,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의원님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속해져 있는 상임위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입니다. 아. 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 그 시 전체 네.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네, 그 안에 그 소방본부가 또 저희 소관 상임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더욱 제가 소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불이 났을 때 그런 소방 도구들 있잖아요. 네, 소화기 같은 거. 소화기 같은 거. 이런 걸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 의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각 소방서에 이제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을 불러서 이제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는 거는 네. 의용 소방대와 우리 소방서 직원이 예. 관내에 있는 학교 나가서 찾아가서. 네, 찾아가서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예, 심폐소생술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 소화기를 어떻게 작동하고 그렇죠. 어떻게 그대로 안전을 쓰는지 먹는 법.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네. 그게 이제 유사시에는 맞아요. 굉장히 필요한 아, 거예요. 네. 네. 또 다중이 밀집된 장소 네. 쉽게 말한다면은 뭐 우리 용산역. 용산역 앞에 네. 광장 우리 소방대원과 의용 소방대가 나가서 네.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네, 하고 정말 있는데 필요하죠. 그래도 또 접해보지 못했다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소방 안전교육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더욱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국민안전교육기본법에 의해서 네. 지자체가 또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보완하실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의원 생활을 들어와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네. 너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너무 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뭐 산불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인왕산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네. 갑자기. 오후에 예, 산불이 나면은 가는 사람은 많아요. 네. 한 4, 5천 명이 그냥 뭐 난리 아, 법석. 인력이. 그렇죠. 네. 원인 모를 산불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꼭 그러면은 그때서 야단 법석을 떨어야 되느냐.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산불 예방 그 시스템 그 또 플랫폼을 네. 별도로 지금 제가 전문 기관하고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는 테스트 베드라고 하는 네.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증 사업에 또 일환으로 하나 넣어서 이제 산불 예방을 미리 좀 파악하고 이제 또 드론도 활용해가지고 드론도 날리고. 예. 그래서 산불이 확산될 때는 즉시 발견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서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화재에 좀 취약하다 싶으면 그곳에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요. 네, 네.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고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지역. 높은. 네, 높은 지역. 네. 이제 그런 지역은 별도의 어떤 그런 소방에 관련된 시설을 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아. 네,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뭐 화재를 비롯해서 재난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그런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데 김용호 의원님의 조례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용산역이네요. 네. 네. 제 지역구입니다. 와. 겁나죠. 무서워요. 혹시나 이제 저희한테 확 덮칠까봐. 정말 끔찍하죠. 제 지인이 아니기를 바라고, 예, 정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좀 안 되겠죠.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곳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상당한 많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방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죠. 왜 그러면 저희도 그거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울시에서 그걸 해준다면은 더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화재가 안 나겠죠? 화재가 안 나니까는 뭐 공기도 좋아질 거고 살아가는데 편리함? 그래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결과가 일어나고 나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대처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준다면 좋다고 생각해요. 사고 나고 나서 누구 책임이냐, 사실 이런 것보다는 뭐 미리미리 좀 예방해서 좀 사고 좀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에 갔을 때 그 불이 나면 방화벽 같은 게 내려오잖아요, 셔터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더 안전하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반응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화재나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네. 불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우려, 걱정은 당연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철저히 대비하고 예. 안전 대책을 세워서 같은 일이 자꾸 두 번, 세 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제 의원님께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CCTV 관제센터가 네. 기초지자체별로 다 있어요. 네. 잘 아시잖아요. 네. 이 CCTV를 CCTV 통합 관제센터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경찰, 소방, 구청이 다 나와서 함께 보고 있어요. 요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CCTV 관제센터의 이상 현상들을 초벌적으로 체킹할 수 있는 AI가 투입이 돼야 되고 여기서 뭔가 이상 감지가 나오면 그때 사람이 확인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가동이 돼서 경찰, 소방, 구청이 함께 네.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작년에 이제 이태원 그 사고로 인한 네.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은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실질적으로 서울시, 그다음에 소방, 그다음에 경찰, 네. 그다음에 지자체 네네. 여기가 다 통합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그 통합이 재난, 재해, 기타 우리가 홍수 네. 여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어. 네,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네.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부분에서 지금 체크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용호 의원의 조례 상품 판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전효실 씨와 함께 상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5분입니다. 자, 우리 김용호 의원님의 각오 한 말씀. 완판 자신 있습니다. 김용호 의원의 조례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례고요. 화재 예방을 위한 최후의 안전 장치. 미리 예방하되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을 잡습니다. 좋아요 선택. 시 안타까운 화재 사고 아웃. 이 조례가 어떤 상품인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화재 예방 강화 지구란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시장 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그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을 말하며 서울시에는 총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지역에 소방용수 시설과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안전시설 등 소방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소방 설비가 정확히 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네, 소방 설비는 이제 소방 용수 설비, 또 소방 시설, 또 안전 시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방 용수 시설이라 하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네. 우리 소화전, 또 비상 소화 장치 이런 걸 말하고요. 또 소방 시설은 소화 기구, 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또 화재 알람 설비, 또 비상 경보 설비, 또 자동 화재 속보 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유도 등 이걸 맞네.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전시설은 이제 누전 차단기, 아. 네, 가스 차단기 등 네. 시장이 필요에 따라 인정하는 설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화재 예방지구 20개 지역에 설치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뭐 우리 집이 이 지역에 있다. 그럼 설치를 와서 해주시는 건가요, 직접? 무조건 설치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20가지 지역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고 해서 이제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화재 설비 시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이제 본인들이 그 화재 강화 예방 시설을 하고 네. 시장에게 이제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어려울 때는 이제 관계인이 소방 설비를 하고 청구하고 또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관계인이 신청을 한다고 해도 뭐 이게 다 신청이 다 되는 건 아닐 네, 거잖아요. 건축 관리대장을 이제 이나 또 토지대장, 또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그 안에 이제 소방 설비 등 설치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은 이제 지원 대상이나 설치 비용 등을 결정하고 심사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신청인께서 이제 신청한 대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우리 김용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의 이 좋아요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네,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이 조례 상품 꼭 구입하셔야 하는 이유 한 번 더 강조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발의한 이 조례는 정말 앞으로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민들께서 열심히 팔아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믿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호 의원님의 상품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원님 어떻게 본인의 상품 설명 스스로 좀 만족하십니까? 다소 부족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상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문현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방 설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소방 설비 지원을 받은 걸로 끝나버리면 또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소방 설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네, 네. 소방안전원에 가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거. 그것도 좀 디테일하게 필요하고 우리가 보통 부동산 임대차를 할 때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서 건축물 대장에 이 건축물이 뭘로 돼 있고 화재 안전, 소방 안전은 뭐가 돼 있는가를 서로 임대인,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서로가 더 경각심을 갖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좋아요를 체크하시기 전에, 라이크 체크를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홍보할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방 안전, 특히 화재 이 안전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모든 이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소방서만 여러분들이 바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는 자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식도 필요하고요. 또 그에 따른 저희들의 어떤 교육도 더더욱 절실하다고 봅니다. 천만 시민 여러분, 소방 안전을 위해서 좋아요 확실하게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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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예. 자, 이렇게 김용호 의원의 조례 상품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시청하시면서 댓글란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김용호 의원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